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저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도 날씨가 좀 더우셨죠? 네. 자, 이제 여름의 본격적인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컨디션 조절들 잘 하시기 바라고, 이 계절이 변하면은 건강관리 좀 신경 쓰셔야겠죠. 네. 그래야지 우리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하고, 그래서 그래야지 뭐 짜증도 안 내고, 주식 매매도 잘 되고. 자,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하고 차트들을 보면서 질문 있으신 거 답변도 해드리고, 또 제가 매매한 것도 보여드리고, 자, 변함없이 또 저희 세력주 매매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처음으로 미국 주식 그 방송을 한번 켜봤었어요. 어제 10시 반인가 이렇게 방송을 켜봤는데,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대화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 영상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다음 카페, 또 네이버, 또 저기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미국 주식을 매매한 지는 좀 꽤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미국 주식을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매매하는 시스템도 좀 많이 편해졌고, 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주식 하듯이 매매 뭐 크게 다르지 않고 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방송을 이제 종종 할까 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한번 한 시간이 되면은 미국 주식 방송을 한번 켜볼까 합니다. 예. 한 11시 반에, 아니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그때쯤 미국 주식 방송을 한번 켜볼까 합니다. 자, 타이틴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미국의 지금 어젯밤에 미국 나스닥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네, 10,000포인트를 넘어가서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 나스닥이 생긴 이래로 역사상 최고치, 꿈의 수치라고 말을 하고는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2015년, 16년에 봤을 때는 저 만을 돌파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서 돌파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상당히 진통을 겪고 시간이 엄청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을 돌파하게 됐죠. 근데 지금 이 주봉,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나온 코로나로 인한 하락도 상승 후에 나온 잠시 하락에 불과하죠. 그리고 하락한 수치가 이전 전저점을 깨지를 않고 있죠.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죠. 상승하는 주가는 이전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제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도 조금 강세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도 보시면은 그 뉴스 여파에 이제 좀 강세로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연일 이렇게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조정을 좀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해됐어요. 수긍됐어요.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조정을 좀 하는가 보구나. 지금은 이제 시세가 워낙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한번 가지고
대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빠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 후에 나오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음봉이 하나씩 생겼다. 그 정도. 약간의 뭐 약세. 자, 코스피도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이게 이평이 벌어진 거 보이시면은 뭐 조정할 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다가 이제 약세가 조금 나타났어요. 이거 한번 가지고 완전히 뭐 고점을 만들었다.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빠릅니다. 이제 점차 언론들에서도 이제 상승세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신중해야 할 때다. 뭐 이제는 뭐 한 발 발을 빼는 거죠. 다들 말들을.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들 대체적으로 이제 한 발씩 발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조심스럽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고, 예, 근데 그렇게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됐어요. 그래서 언론들이나 이제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증권사 무슨 리서치 센터장 뭐 이런 사람들 라디오에 나와서 뭐 몇 분짜리 이렇게 코너에 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입에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예측은 잘 안 맞아요. 네. 이 본디 이제 주식 시세라는 것이 우리 예측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그렇고 뭐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 리서치 센터장들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진정한 프로는 예측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예측이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예측은 어려운 거지만 예측을 잘 일반 사람들보다는 잘해야겠죠.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도 저는 아직까지 강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지 않고 아직은 유지 중이다. 그래서 상승 후에 나오는 조정세를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강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음봉 하나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 하락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2월 달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막 퍼지고 팬데믹이 선언되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그 이후에 이런 급락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금융위기 때 이제 겪어봤는데 주가가 이제 어떤 사건 이벤트라고 하죠.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은 그 사건이 효과를 발휘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 사건도 없는데 하락을 한다.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금융위기 때의 큰 하락, 이런 코로나 때 큰 하락, 이런 하락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는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WHO에서 팬데믹이 선언되는 이런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고, 이런 사건들에 의한 하락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 이제 별개로 2017년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이렇게 2018년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하락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이 팬데믹으로 하락한 것보다도 큽니다. 이 당시가.
근데 이번에는 이제 팬데믹 선언되고 나서 하락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이렇게 와닿는 게 많죠. 근데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그냥 하락할 거 하락했네 하고 별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느끼기 나름이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 하락할 당시에는 뭐냐면 그냥 수급에 의한 하락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반등이 시원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물에 의해서 밀려서 내려오는 하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이 상승세 이후에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매물에 의한 밀림 현상으로 내려가는 하락이,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없이 아무 사건이 없는데 그냥 하락을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만약에 여기서 크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큰 사건이 없이 그냥 하락하는 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사건이 계기가 돼서 하락한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 차트로 봤을 때는 매물에 의한 밀림 현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하락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역시나 하락을 하려면 큰 음봉이 스타트를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락한 주가가 회복이 안 되면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확산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후발 주자들이 매도를 던지게 되죠. 그렇게 돼서 하락 N자형으로 이렇게 밀리는 현상. 지금은 뭐냐면은 3월 19일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 올라왔고 약간 조정을 하다가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걸 갖다가 옆으로 이제 횡보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밀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 조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게 머물고 있는 기간이 좀 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강세로 갈 때는 이렇게 머무는 기간이 길고 오늘쯤에서 뚫어버리죠.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렇게까지는 초강세가 아니고 좀 고민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매도도 좀 나온 상황이고, 예. 아니다, 더 갈 수 있다. 예. 이 지금, 예.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조금만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 버리니까 이 또한 이거는 저가 매수 기회다 해갖고 무지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현상이.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저가 매수 기회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만 내려오면 막 왕창 사러 오는구나.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은 이 분위기도 많이 타죠. 사람들이 이제 투자 심리라고 하죠.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면은 매수자들이 매수를 약하게 하고, 공포 심리보다도 좀 욕심 심리, 예, 내가 돈을 벌어봐야겠다 하는 심리가 강하게 되면은 추격 매수자들이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5월 19일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시세. 이것이 바로 이제 추격 매수자들이 달려든 그런 견인을 한 그런 시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수렴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간 것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올라갔다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딱 돌파를 한다. 그러면 또 강세로 한 마디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상승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최장기간 최대폭의 상승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코로나로 굉장히 시장이 급 하락을 하고 이랬던 게 엊그제인데, 예, 이제는 역사상 최장기간의 최대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네, 정말 극과 극이죠. 주식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상상 범위를 넘어선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GL팜텍을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이 됐어요. 마이너스 2.92. 자, 여기서 마이너스 2.92로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가에 바로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바로 손절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따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시가는 플러스로 시작이 돼야지 좋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L팜텍이 지속적인 하락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런 음봉은 상한가 치고 뒤에서 이렇게 음봉 하나 이렇게 딱 붙는 경우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시 반등을 노려서 보기에 좋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대웅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려서 여기 플러스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내리면 이렇게 쭉 내리는데 그 대웅은 조금 이렇게 움직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상한가 다음에 음봉 하나 딱 붙여 놓는 거, 예, 요런 케이스 비슷합니다. GL팜텍.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뭐 시가에 살짝 손절을 했지만 이 뒤쪽은 아직까지 볼만합니다. 그리고 GL팜텍은 이제 세력이 만든 불꽃기둥, 그 다음에 지지, 그 다음에 시세 상승,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마디가 딱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수익을 챙기면 딱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논외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력의 불꽃기둥 설명드린 것을 들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세력의 불꽃기둥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까지 연장을 해서 매매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를 좀 보자면은 지금 뉴스를 보니까 그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에 이제 인수되는 과정을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향후 이제 주가의 뭐 방향이 어떻게 될까,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다시 한번 그 불확실성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또 관련 종목이 이 아시아나 IDT, 이 종목들의 주가의 그 상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각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주가가 예, 왔다리 갔다리 막 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 다 파산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뒤로 변동성이 생겨난 것이죠. 예. 어, 그래서 이번 뉴스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서로 이제 밀고 당기기 하다가 서로 조건을 맞춰서 결국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한다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늘 하락을 했어야 됐는데 별로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 주가 상태도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후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어제 저희 회원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세력주 매매법 완결편 강의를 수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얘기를 대화를 나눴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수강하러 오시면은 그분들을 이런 데다 같이 태우고 저도 타고 예. 그 다음에 같이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느낌이 경험이 생기고 느낌이 생기시는 거죠. 예. 꼭 이런 경험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경험을 해서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나게 되면은 이렇게 수익을 나게 된 배경, 지식, 그러니까 그냥 운 좋게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을 못 하는데 예, 이 종목에 이제 들어가게 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럼 그것은 어떤 배경 지식이 있다. 그것을 설명을 듣고 이걸 제가 알려드리고 저랑 같이 사가지고 한 달, 두 달 끌고 가본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늘리는 방법도 한번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오지 않으셨다면 혼자서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수강을 받는 거와 수강을 받지 않는 거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쑥 겪게 되면은 아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혼자서 이제 홀로서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를 해서 그 생각을 해보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특히 제가 지금 6월 말까지 지금 수강생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수강생을 받지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만일에 제가 이제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게 되면은 저한테 수강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영원히 사라집니다. 제가 강의를 한 지도 벌써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벌써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오래 했구나. 그래서 이제 할 만큼 했구나.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이제 그만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2011년에 그 일본 쓰나미 대지진 났을 때, 예, 후쿠시마 원전 폭파됐을 때, 그때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제 시험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위닝스탁이라는 이런 회사를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설립을 하지 않은 채로 소소한 이야기 정도만 나누고 있는 그 시험 방송 중이었는데 그 방송 중에 일본에 쓰나미가 딱 생겼다는 이제 뉴스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일본에 쓰나미가 생겼으니까 이 관련 테마주 내일부터 움직일 것이다. 그래갖고 크리는 사이언스를 사야 된다.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종목을 알려드린 기억이 나요. 2011년 여기죠. 네, 99.63%가 올랐죠. 그 다음에 72%가 올랐죠. 바로 이것을 그때 같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했습니다 이때. 이때 제가 이제 강조드려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경험을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무엇을 느끼실 수가 있냐면 주가의 시세라는 것이 생각보다 더 가는구나. 그러니까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구나. 그것을 실제 경험을 해보십시오 하고 이제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이번에도 제가 방송에 녹화 다 되어 있는데 이 3월 그때 18일 이때 이제 방송에서 제가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제부터 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거의 확언을 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급락은 여기가 끝입니다. 녹화 영상이 있으니까 예, 아무도 딴지 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코멘트를 날리는 거하고 이 실제 매매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레는 사이언스가 상승을 더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랑 실제 가서 매수로 해서 실제 수익이 나는 거랑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도 실제 미래에 펼쳐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알고 계신데 그걸 과거 사태에 막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이거 잘 맞네 그런 생각은 별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그 외에 좀 특징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인데요. 엄청나죠? 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우선주들이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무슨 뭐 배당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공매도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우선주들이 많이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유통 주식수도 적고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급등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다들 알고 계시니까 많이들 이쪽으로 몰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뭐냐면 어제 주가를 끌어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어진 거죠. 세력이 만든 불꽃기둥. 이런 거 제가 저번에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세력이 만든 불꽃기둥. 윗꼬리 양봉이죠. 윗꼬리 양봉을 만들어 놨다. 근데 그 다음날 그냥 돌파해 버린다. 특히 갭으로 이렇게 더 돌파를 해버린다. 그럼 이런 데는 이제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제가 저번에 이제 이렇게 상한가로 가서 살짝 끝난 거 이렇게.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 이런 데 가서 매매를 자주 한다. 말씀드렸었죠. 또 모남인가? 네.
다음은 한화우선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한화가 그 수소 충전 사업을 해서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음. 미국에 뭐 그 트럭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수소 트럭을 만드는데 그 수소 이제 충전소들을 막 이렇게 짓는데 그 회사에 한화가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했고, 네, 뭐 수소 트럭이 어, 상용화가 되면은 잘 팔릴 것이다. 그래서 뭐 대박이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승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우선주인데 예, 가벼워서 잘 가는 것 같다. 우선주 차트들을 보면은 왠지 막 누가 이렇게 막 조작을 한 것 같아요. 네, 막 밀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세력의 불꽃 기둥이 나타나고 나서 그 이후에 대단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 이게 세력의 불꽃 기둥이다. 예, 거래량도 잘 나왔죠. 다음은 프로텍. 네, 이것도 세력의 불꽃 기둥입니다. 밀어 올렸죠. 네, 요 뒤에서 이제 시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습니다. 자, 프로텍은 제가 관심 종목에 저장을 해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약품. 네, 여기도 답보 상태에 있는 주가를 밀어 올려 버렸죠. 한번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좋네요. 네, 이것도 밀어 올렸네요. 와, SPL살 이것도 밀어 올렸고요. 여기는 이제 밀어 올리고 급등시키고 이렇게 그러면은 전날 밀어 올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런 데서 잘 보고 있다가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야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예, 말처럼. 자, 동양 우선주. 네, 여기 세력의 불꽃 기둥. 그 다음에 기회가 있었죠. 자, 전부 좋습니다. 네, 제가 이지바이오도 이날 알려드렸죠. 쭉 올라갔는데 오늘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하지만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은 이 이후에 또 상한가가 한 뭐 3개, 4개 이렇게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눈 감고 배팅하는 겁니다. 자, YMT 삼성중공업 우선주, 네, 역사적인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이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아시겠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주들은 이제 이지바이오에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기회를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언젠가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그동안 기회를 줬죠. 그래서 그 기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 70%? 좀 적으신 분들은 한 60%, 좀 잘 되신 분들은 100% 정도 좀 수익이 나고 있겠네요. 자, 동양이옵이, 네, 여기도 뭐 아주 정석이죠, 정석. 여기 그 불꽃 기둥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게 사가지고 오늘 판다. 근데 오늘 잘 올라가 버렸으니까 내일 가서 팔면 되겠죠. 내일도 잘 간다. 그럼 모레 가서 팔고요. 자, KG 동부제철 우선주. 여기도 이 삼성
중공업 우선주하고 비슷하게 밀고 올라가네요. 연 3일째 상한가. 그런데 거래가 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거래가 되는 종목이 이게 좋죠.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 PSMC, 네, 태력의 북극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자,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은 따라 들어가기 좋죠. 근데 여기 너무 빨리 밀어 올려서 기회가 없었으니까 뒤에서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손절한 그 GL 팜텍 있잖아요. GL 팜텍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기회는 끝났는데 이 뒤쪽에도 두 번째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좀 보시고, 자, 코롱 우선주 앞에서 7%짜리가 한 번 있고 밀어 올렸습니다. 이것도 근데 거래가 좀 과열되어 있어서 쉽지 않겠네요. 자, 여기서 밀어 올렸고 떨어뜨리는 거 잡아다가 올렸다. 여기서 끝날 리는 없겠죠. 더 올리겠죠. 방금 제가 여기서 끝날 일은 없겠죠,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그 가치 투자자들, 기업의 순이익 뭐 이런 거 분석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기업은 순이익이 잘 나고, 코록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순이익이 잘 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좀 어렵더라도 결국에는 그 이익이 미래의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이제 PER과 EPS에 이제 회귀된다. 주가가 수렴된다.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들이 선택한 종목들이 매수를 하는 이유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방금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관중 올려드린 거 젠백스 지오, 여기도 좀 보시고요. 자, 아직 덜 상승했으니까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죠. 오늘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여기도 이제 잠복하는 거죠, 상승 전에.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움직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녹십자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타났어요. 녹십자 계열사들이 같이 상승이 나타나가지고 그 중에서 이 녹십자 웰빙, 이게 좀 상승이 많이 나타났어요. 어제 우리 시청자님이 질문하신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녹십자 랩셀, 여기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살얼음판이다, 이제 신규 매수 들어가기엔 좀 불안하다,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행히도 13%의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은 역시 어제 종가가 여기서 끝난 이유가 있죠. 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상승할 운명을 가진 주가는, 그렇다면은 오늘의 종가도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끝도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웰빙 오늘 이제 그동안 주가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세력이 만든 불꽃 기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렇게 살짝 꺼졌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돌파를 강하게 한다. 그럼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도 이제 뭐냐면 매수 타점이죠. 강세가 딱 나타났다. 근데 이것을 우연히 봤다. 얼른 사셔야겠죠. 왜냐면 그동안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가 신선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아주 좋은 그 사례입니다. 저도 이제 녹십자 웰빙을 키핑을 해놓고 봐야겠죠. 아침부터 가는지. 그리고 이제 두산 종목, 그러니까 두산그룹 쪽은 이제 뭐 채권단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막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2차 전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뭐 소문 만복래 잔치집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에 약간 좀 그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다. 예. 사실 주식의 강세라는 것은 그런 투기적인 분위기가 판을 쳐야지만 주가가 올라가요. 예. 점잖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잘 안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진원생명과학, 예.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그 대장주 노릇을 했었는데 저하고 여기서부터 많이 보고 이야기 나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뒤쪽에서 쫙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지금 하나가 톡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 올라간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세력이 만든 불꽃기둥. 그러면 진원생명과학이 올라간다면 코로나 1차 대유행에서 활약을 했던 코로나 테마주들이 두 번째 활약을 하는 시기가 오는 거 아닌가? 예. 다들 뭐 많이 기억나시죠? 뭐 시젠이라던가 EDGC, 뭐 휴마시스, 뭐 그 진단 키트 만들고 뭐 그때 이제 마스크, 예. 웰크론, 뭐 50 이런 회사들 다들 지금 요때 한번 크게 한번 수익이 나고 다 잠들어 있는데 2차 대유행 이야기가 스물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2차 대유행. 근데 이제 마스크는 이미 이제 많으니까 이 진원생명과학처럼 이쪽 바이오, 백신, 뭐 치료제, 방역 이런데 이런 종목이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뉴스들이 지금 다시 세계가 2차 대유행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 섞인 그 뉴스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의 힘을 받고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예. 메가 ECS는 이미 그 상승을 꽤 했었죠. 네, 이미 여기 고점 돌파해갖고 제가 어제도 이거 상승 계속해서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2차 뭐 급등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네. 초급등으로 가느냐, 막 서로 사고 팔고 굉장히 바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나서셔야 할 때입니다. 자, 이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수고하셨고요. 저는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주말에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또 특별 방송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